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대규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이 오늘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 일정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특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강대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특검 조사에서 건강상 이유나 혹은 교육 법무부에 있는 조치적인 이유들 이유로 해서 특검에 불응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구치소의 대우를 문제 삼는 등의 꼼수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로 김계리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서울 구치소 안에서의 더위 문제라든가 영치금, 운동 시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부당한 처우로 볼 만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형의 집행과 이 수용자 보호법에 따라서 일반 수용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김계리 변호사가 밖으로 전하는 건지 아니면 김계리 변호사의 주관적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김계리 변호사가 제기한 문제는 부당한 처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에 불응하기 위해서 명분을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됐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에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강제 구인이라는 거 이제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로 조사실로 이렇게 구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강제 구인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예, 당사자가 강제 구인에 동의하지 않고 버틴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사 장소를 변경을 해서 접견 조사라 그래서 수사기관이 직접 교도소에 가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들은 지금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혹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차례에 걸쳐서 방문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문 조사조차 접견 조사조차 거부를 해서 조사 없이 바로 기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사가 없이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구속 이후에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불구속 상태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어쩔 수 없이 이 기소를 하던가 혹은 아니면 기소를 안 할 거면 다시 한번 석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사 없이도 기소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핵심 인사들이 과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진술을 거두고 특검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검 수사에는 탄력이 더 붙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된 내란죄부터 최근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고 관련된 공범 내지 참고인 또 현장에 있었던 주요 공직자들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에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 그리고 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체포영장 저지 과정에서 총회 지시라든가 실제 이루어졌던 어떤 물리적 저항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에 한 것으로 보이고요. 죄송합니다. 그 최혜병 특검에서도 이 당시 2023년 7월 31일 날 그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김태효 차장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관련자들이 진술이 나오면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 부인한다고 해도 지금 나오고 있는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다른 참고인이나 다른 공범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완전히 고립된 처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내란 특검이 소환 조사를 통보한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조사에 임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의정 갈등 소식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의료계 정상화에 신호탄이 될지 일단 관심이 쏠리는데 네. 어떻게 관측하세요? 네, 일단은 12일 날 용산구에 있는 의협회관에서 의대생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예. 학교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전국의 40개 대학에서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유급을 당할 예정, 올해 7월 네. 말 기준으로 유급을 당할 인원수가 8,300명 정도인데 이 행정 처리를 앞두고 갑자기 기습 복귀를 선언을 한 것이고요. 의대생들이 학교를 돌아오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당연히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수하지 못했던 수업을 보충해서 내년에 진급을 정상화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난제에 부닥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인데 네. 학업을 이어왔던 일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네. 관측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일부 학생들이 이미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귀한 학생들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죠. 예. 지금 이제 복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에 이 수업 공백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그것들을 이미 진행한 학생들하고 맞추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숙제가 떠넘겨진 것인데 각 대학과 의대 교수님들은 어떻게든 이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1년 반을 늦춰서 졸업을 시킬지 아니면 계절학기라든가 예. 이런 걸 이용해서 결손된 수업을 채울지에 대해서 각 대학이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 복귀한 의대생들과 충돌하거나 그렇죠. 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정부나 대학의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전공의 복귀 문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전공의들이 복귀에 위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뭔가요? 네, 일단은 전공의 복귀가 지금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당과의 간담회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가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예. 또 전공의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19일까지 죄송합니다. 19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건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 개혁 실행 방안을 재검토하고 입대 및 입영 연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소련의 연소성을 보장하고 또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등인데 지금 여기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입영 특례 요구입니다. 이 입영 특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전국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공공의료의 한 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 향고래 한 마리가 갇혀 해경 등이 구조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네, 원래 향고래는 적도 근처에 사는 고래인데 예. 향고래의 새끼 한 마리가 예. 무리를 벗어나서 부산 기장군에서 발견돼서 지금 탈출을 유도해서 다시 먼 바다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향고래가 어떻게 해서 부산 기장 앞바다까지 오게 되는 사유는 아직 명확하진 않다라고 하면서도 어쨌든 안전적으로 구조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대규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